그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사람으로 시스템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, 그래서 이거 내 사람으로 이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급여 좀 더 챙겨드릴게요. 계세요 하는 방법도 있고요. 한 달에 계시는데 난 진짜 얄짤 없어. 그냥 가야 돼 하면 예원님께서 바쁘시겠지만 3개월 정도 갈아 넣는다는 생각하고 일을 좀 하신 다음에 무인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. 지금 어떻게 되나요? 그 열쇠 도어락 되어 있나요? 도어락이 안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다 열쇠를 항상 주고받고 하고 있고, 그래서 저도 사실은 총무님이 계신다고 하시면 저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할 텐데, 새로 총무님을 구하는 것보다 제가 진짜 거기서 이제 실무를 다 해봐야겠다. 그래서 매일 출퇴근할 예정이고,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짜 거기서 잠을 자면서까지 해볼 마음이 있어서 와. 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무인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해나경님을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얘기, 궁금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. 아, 이제 시작인 거네. 이 총무님께서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, 그분이 급할 때 소방벨이 울렸거나 급하게 뭐 누구 손님 룸투어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이분이 좀 대신 봐주실 수도 있고, 근데 도어락을 바꾸고 CCTV를 설치를 하면 무인 응대가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외국인 분들은 한국어를 좀 하시나요?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대요. 그래서 보통 그냥 번역기를 쓰시거나 혹은 이제 또 지인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 잘하시는 분이 뭐 중간 옆에 항상 통역을 도와주고 해주실 수도 있지. 있고. 네. 저도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같이 외국인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통역을 좀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 갈 길이 무인화 시키는 거, 그러면 인건비를 확 아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, 두 번째는 정말 청소 업체에다가 이걸 맡길 것이냐, 그분을 그대로 쓸 것이냐인데, 70만 원에 반값 30만 원, 100만 원이면 꽤 많이 줘요. 이 돈이면 저의 경우에는 5층짜리 건물에 방이 53개인데 두 분이 붙으셔가지고 주 6회원인데 제가 100만 원 드리거든요. 청소업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그 고시원과 가까이 사시는 분을 컨택을 해야 돼요. 기흥역 근처에 청소업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 리스트를 뽑으시고 그 리스트에 전화를 다 해보셔서 좀 나랑 결이 맞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분 선별을 해서 한번 모셔서 견적을 보게 해야죠. 한 세네 분이 오시면 싹 훑어보고 이제 본인의 견적을 얘기할 거고요. 그 전에 예원님이 청소도 직접 해보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청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지 그 청소업체한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해주셔야 되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내가 청소를 할 줄 모르고 그냥 맡기고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면 밥통을 열어서 내 솥은 안 닦아준다든지, 그리고 바닥을 복도를 하루에 한 번은 계속 닦아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닦는다든지. 네, 이제 이게 롤이 없으니까 본인들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봐야 돼. 내가 직접 해서 이 주방 청소는 이 정도, 뭐 복도 청소는 이 정도, 그리고 공실이 생겼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청소를 다 해주세요 얘기를 한 다음 그걸 통해서 청소업체가 견적을 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거기에서 맞는 견적이랑 계약을 하시면 되죠.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릴게요. 방이 80개나 돼서 그 기존 입실자분한테 맡기면 이건 답도 없어요. 100만 원을 쓸 거면 그렇게 맡겨버리고, 공실 청소 같은 경우는 그 청소업체에다가 미니룸은 예를 들어 10,000원 혹은 15,000원, 샤워룸은 2만 원 해서 빠질 때마다 청소해달라고. 근데 이곳은 장기적으로 지금 투숙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실습생이나 뭐 한 달 2주 단위가 아니라서 청소비가, 공실 청소비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영상을 보니까 주방은 정말 조금 더럽긴 하다, 그죠? 공용 화장실도 좀 그랬고, 다용도 공간이 참 넓고 좋은데 관리가 안 돼서 더러워서 다용도 공간도 입주 청소 오실 때 한번 싹 같이 받으세요, 그냥. 저는 그 다용도 공간에 빨래들을 너무 널어놔가지고 사실 건조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건조기가 없어도 다 살고 계시죠? 그리고 다용도 공간에 건조대를 놓을 때가 있죠. 건조기 소음이 주변 방에 문제가 없는 위치죠. 화장실이 지금 좀 넓어서 이미 지금 세탁기 3대가 들어갔는데 건조기도 추가로 넣을 수 있을 것 그러면 같거든요. 상관없죠. 근데 저희 집도 바로 옆에, 건조기 옆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좀 소음 때문에 깎아드렸는데 장기로 오래 계시긴 하더라고요. 건조기를 샘플로 한 대 정도 일단 놔둬보고 손님이 진짜 많이 찾으시고 좋아하신다 하면
떡도 넣고 대략적인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원님이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풀어드리도록 할까요? 저는 일단 처음에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만 해도 방을 싹 바꿔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돈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다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몇만 원씩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초기 투자금을 조금 아끼고 그렇죠.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좀 좋은 편의를 제공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게 이제 건조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도어락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서 네. 도어락을 달고 싶은데 한 번에 80개를 갈자니 가격이 또 생각보다 또 투자금이 초반부터 많이 들어가게 되고 반대도 좀 있으실 거예요. 귀찮으니까. 근데 저희 수강생들 사례를 보면 초반에 욕을 먹더라도 그분들이 왜 바꿔! 해도 바꿔놓으면 그분들도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고 결국 바꾸고 나면 되게 편하다 하시거든요. 제가 저희 손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요. 이제 날씨가 좀 차지면 떡도 괜찮아요. 먹을 거를 좀 챙겨서 음료랑 같이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문고리고리마다 다 걸어놨어요. 새로 이제 임차 받아서 운영 시작할 때. 거기 편지에다가 공사 시간 뭐 이런 거 공지 다 해놓고 사람 마음이 일단 빚진 게 있으면은 먹고 나면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심리적으로.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리 먼저 좀 베풀어 놓고 그리고 나서 좀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먹을 것도 뭐 어설프게 과자 하나 이런 거 말고 저는 아예 한 봉으로 그냥 넉넉하게 했었거든요. 코스트코 같은 데 가가지고 대용량짜리 사서 막 이렇게 많이 넣고 했는데 떡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싹 돌리시고 도어락 날짜 공사 언제 한다 협조해라 해서 싹 한번 돌리세요.